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20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XOXL은 급등 중에 있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구성 종목을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주가를 보면 개별 종목 하락보다 ETF가 더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주가의 바닥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41%예요. SOXL은 오늘도 급등 중에 있어요. 그래서 11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전저점을 깨고야 말았어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1.41% 상승을 했어요. 단기 급등에 의한 건전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는 당분간 행보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8.24%나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강한 것 같아요. 돈나무 언니는 테슬라를 40만 주, 엔비디아를 2만 주 매도를 했고요. 신규로 메타와 테라다인을 편입했다고 해요. 돈나무 언니의 판단이 옳은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2.17%나 하락을 했어요. 5월 12일부터 한 달 내내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바닥 캔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예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5일 거래량을 보면 물량이 엄청 늘었는데요. 주가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 캔들이 어디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요. 1등은 비아디로 비중은 8.77%고요. 2등은 CATL로 8.36%, 3등은 화천기술로 7.37%, 4등은 감펑리튬으로 7.29%, 5등은 EV에너지로 5.99%예요. 그리고 24등부터는 비중이 1% 미만입니다. 개별 종목은 39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9개 안에서는 처음 듣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구성 종목 주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비아디, CATL, 화천기술과 감펑리튬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총 39개의 종목 중 31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2% 이상이나 하락을 했어요. 뭔가 개별 종목과 괴리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2% 이상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 오늘 상승을 봤을 때는 차이나 전기차 ETF는 강보합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괴리율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더 현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CATL이 10분 충전에 1000km를 갈 수 있는 포시 7인 배터리를 개발해 연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어요. CATL의 수석 과학자는 2023년 세계 동력 배터리 대회에서 강연을 통해 앞으로 5분 충전에 10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도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팽베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7인 배터리는 CATL이 제3세대 셀투백 기술을 채택하여 만든 것으로 에너지 밀도는 kg당 최대 255W시로 세계 최초 배터리셀 냉각 기술을 사용해 급속 시동 및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CATL이 양산에 들어가는 포시 7인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쌍 자동차에 가장 먼저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인다던 미국과 유럽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한 압박의 강도를 줄이고 있대요. 유럽은 내부에서부터 핵심 원자재법 CRMA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탈중국이 불가능해 완화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어요.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는 유럽의 핵심 광물 산업이 중국의 최소 15년 이상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어요. 유럽의 현재 계획은 과거 중국이 이미 15에서 20년에 수립한 전략적 핵심 광물 원자재 계획과 유사한 단계라고 했어요. 또 유럽이 추진 중인 CRMA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CRMA는 유럽이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전체 수요의 10% 채굴, 15% 재활용, 40% 가공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럽 채굴 역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래요.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은 27가지 핵심 광물 원자재 가운데 14개 광물은 100%, 새 광물은 95%를 수입에 의존 중이래요. 미국 역시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를 시작했지만 중국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한 예로 CATL의 LF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의 모델 3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전액인 7,500달러를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리튬이 호주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공되더라도 IRA상 광물 요건을 충족하면서 세금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래요.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해요.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법안인데다 자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류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전에 테슬라의 모델 3가 지원금을 모두 받아서 테슬라가 CATL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그 루머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전기차 점유율이 빨리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이제 초창기예요. 유럽보다 뒤처진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갖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전기차 산업에서 유럽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펜 에디션이 올 하반기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은 판매량 부진 등으로 단종설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EBBS711ABY이라는 제품명의 배터리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 배터리는 중국 CATL에서 제조됐으며 갤럭시 S23 펜 에디션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제는 삼성전자 핸드폰에도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장착되고 있어요. 지금은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너무나 힘든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1시가 조금 넘고 있어요. SOXL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